광합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1단원이랑 2단원이랑 좀 다른 이제 생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124페이지부터 배우는 식물과 에너지 단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본인의 말로 압축해서 정리를 잘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4페이지부터 오늘 진도 나갈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건 맞지만 이제 제가 정리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줄 건데 그 방식대로 이 단원을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광합성이 나옵니다. 광합성이 나와요. 광합성이 나오는데 광합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랑 어디서 일어나는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낮에만 가능하다는 게 바로 유추가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당이랑 산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적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냥 빛이라고 씁시다. 어차피 이 과정을 가능케 하는 건 빛이니까. 빛인데 여러분 그 지금 시간이 몇 시죠? 2시 넘었나요? 3시인가요? 3시죠.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당연히 뭐 밥 얼추 먹고 왔겠죠. 그렇죠? 이게 왜 하냐면 제가 괜히 여러분들이 배고픈지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광합성은 식물은 우리가 음식을 따로 줍니까? 식물 키울 때? 안 주죠. 그렇죠? 안 주는데 그럼 식물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양소가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식물들은 어떻게 밥을 먹냐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빛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 포도당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배우고 뒤에 뭘 배우냐면 식물의 호흡을 배우는데 그러면 호흡은 살아있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우리도 호흡을 하고 식물도 호흡을 하고 이 호흡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우리가 흡수한 영양분을 분해해서 우리가 실제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공통적인 과정은 식물도 하고 사람도 하는데 광합성을 왜 따라 배우냐면 사람이나 음식을 먹는 생물들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당을 직접 입으로 넣으니까. 하지만 식물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CO2와 물을 가지고 빛을 이제 추가를 시키면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는 과정이 광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광합성에서 이걸 모르면 문제를 애초에 풀 수가 없고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주자면 여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요. 산소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도 이제 노폐물을 그냥 내뱉기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이 막 공기를 정화한다. 환경을 오염을 이제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이것 때문에 숲에 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에다가 형광펜 같은 거 하나 쭉 그어주시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표시 다 했나요? 표시 다 했으면 126페이지 증산작용 가서 잎을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놓은 게 보이거든요. 126페이지. 이 그림을 하나 이제 눈에다가 바르시고 124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맞죠? 126페이지 그림? 다 봤으면 124페이지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합성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이제 뭐 이 말을 좀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재료가 뭐고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엽록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엽록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물론 플러스 강의에 보시면 엽록체라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로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압축해서 영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물 세포를 봤을 때 세포벽 때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식물 세포가. 여기서 보시면 핵 같은 게 있고요. 이 핵 옆에 초록색깔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쑥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기관, 이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엽록체고요. 얘가 이제 광합성을 주도적으로 해서 광합성을 세포 안에서 하는 애가 누구냐면 엽록체고요. 이 안에서 이게 빛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엽록체가 빛을 흡수해야지 이 빛을 가지고 CO2랑 물 이용해서 뭘 만들던가 말던가 했기 때문에 엽록체에서 빛을 흡수하는 데 쓰는 색소가 엽록소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 안에 있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그 안에 빛을 흡수하는 애가 엽록소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식물세포의 모든 세포가 식물세포에 포함된 모든 세포가 엽록체도 가지고 엽록소도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주로 뭐죠? 잎이나 덜 익은 열매나 줄기 같은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엽록체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6페이지 구조를 왜 보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증산작용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 그림이 이상한데 이게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잎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있을 때 제가 이걸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단면으로 잘라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빽빽하게 빽빽하게 책상 조직이라고 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용어로 표현을 하면 빽빽하게 책상 조직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해면 조직이 있는데 보시면 빛이 태양빛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식물로 떨어지면 이 빽빽한 세포들이 떨어지는 식물의 빛을 다 받아서 태양빛을 다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 잎파리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기공으로 산소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게 광합성의 위치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124페이지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에다가 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페이지가 저랑 달라요? 몇 페이지예요? 지금 이거는? 그럼 아마 새로 프린트 받은 학생도 페이지가 다를 텐데 예, 132페이지네요. 132페이지. 제가 이게 개정 전 버전이라서 132페이지. 좋아요. 132페이지. 제가 지금 그러면 다 8페이지씩 더해서 부를게요. 맞죠? 132페이지가 아니라 증산작용에 저 그림도 없네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문제 때 보게 될 거예요. 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32페이지랑 제가 보는 124페이지랑 페이지 내 그림은 똑같으니까 일단 바로 그냥 얘기를 합시다. 제가 얘기하려고 싶은 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이게 생물이나 암기 과목을 잘하려면 날 잡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계속 지금부터 시험까지 자주 반복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미리 꺼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림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장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어딜 통해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걸 하진 않겠죠. 외부에서 뭘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하니까 얘가 자라고 덩치가 커지고 열매가 달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재료 중에서 뭘 먼저 볼 거냐면 물을 먼저 볼 겁니다. 물을 먼저 볼 건데 물은 식물이 어디서 흡수하죠? 물 우리가 이제 식물 심어놓으면 어디다가 줘요? 잎에다가 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어디다가 주냐면 이 땅바닥에다 주죠. 그렇죠? 땅바닥에다 주면 뿌리를 타고 흡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잎으로 이제 공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은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땅에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빨아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2가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는 잎 아래쪽에 잎이 이렇게 있으면 제 손등이 태양을 바라보는 이 빽빽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래쪽에 기공이 있어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뚫어놓는 게 다 기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무방향으로 공급이 된다.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빛은 뭐 더 볼 것도 없죠. 여기 빽빽한 세포들이 태양빛이 내려오는 걸 그대로 다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재료에 대해서 다 봤고, 그러면 생성물, 포도당과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가 생성이 되면 입 안에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남는 산소를 바깥으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입 안에 요 과정, 남는 산소가 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기정화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흡수해주고 필요한 산소 내뱉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내신 특강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과학생 중에 생명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두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 제가 물은 이렇게 관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떤 관인지 안 나왔어요. 제가 언급도 안 했고 어떤 관인지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 물관이라고 적혀 있나? 물관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물이 따라서 이동하는 관을 물관이라고 합니다. 물관. 물이 따라서 이동하는 관을 물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포도당이 생성이 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식물에서 전체 부위 중에서 가장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고 사실 유일하게 광합성이 되는 부분이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의 잎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무 줄기는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죠, 그렇죠? 나무 줄기는 갈색이고 나무에서 유일하게 초록색인 부분은 잎밖에 없는데, 자기들만 음식물을 만들고 줄기나 뿌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뿌리는 더구나 땅에 박혀서 광합성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나눈 거죠. 그래서 잎에서 포도당이 생성이 되면 얘가 어떤 특수한 관을 따고 내려가서 줄기에도 밥을 줘야 되고 뿌리에도 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생성된 포도당이 타고 내려가는 관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관입니다. 체관. 이게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지금 보시면 132페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관 보이나요? 이렇게 포도당이 생성된 포도당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그 관 옆에다가 체관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체관이라고. 체관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체관이라고. 그리고 체관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반은 어디까지 족보답고 문제를 풀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최상위 문제나 발전 문제를 풀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노트에 그림이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보시면 지금 줄기 단면에서 바깥쪽에 체관이 있고 안쪽에 물관이 있죠, 그렇죠? 바깥쪽에 체관이 있고 안쪽에 물관이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잎 기준으로 이게 실제로 식물을 잘랐을 때 이게 2D니까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관이 어떻게 되냐면 체관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고요, 물관이 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고 이 중심부는 그냥 조직 같은 걸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마 문제 중에서 지금 노트 교과서에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환상박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환상박피라는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환상박피라는 실험은 이게 뭐 이렇게 박피라는 게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 환상박피, 환상이 뭐예요? 판이 동그란 환자입니다. 그 판타스틱하다의 판이 아니라 동그랗게 껍질을 벗겨내요. 동그랗게 껍질을 벗겨내게 되는데,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안쪽에 물건만 남기 때문에 여기서 합성된 포도당이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하는 이런 실험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체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제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32페이지 중간까지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물질들이 공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시 이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광합성 밑부분 다 했고 BTB 용액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BTB 용액 얘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탄산수 나트륨 용액 이 얘기도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우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생물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나중에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생물생투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려워지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고요. 벌써 나와 있죠. 132페이지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험입니다. 실험. 보통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생물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암기는 잘해요. 암기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냐를 이 두 개로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생물 문제가 어렵다 하게 되면 보통 이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제 말은 이제 130페이지 아래쪽에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실험도 에이 설마 나오겠어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여러분 그 지금 중2죠. 중2면 초등학교 때 3년기를 하긴 하는데 BTB 용액 들어봤나요? BTB 용액? 그럼 BTB 용액에서 산일 때, 염기일 때, 중성일 때 색깔 다 외우고 있어요? 몰라요? 이번에 알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식물 실험을 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가 중성인 색깔이 초록색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BTB 용액을 유난히 식물 실험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보통 식물 실험을 할 때 산염기 따질 때는 무조건 BTB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BTB 용액이 산성 용액에 넣으면 노란색으로 되고요. 마치 노란색 분필이 있죠.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지시약이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되고 중성일 때 색깔은요 안 알려주지 않았나요? 근데 이 중성일 때 색깔을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 산일 때 색깔이랑 중염기일 때 색깔 둘이 섞으면 돼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섞으면 무슨 색 되죠? 초록색 되죠, 그렇죠? 제가 칠판이 초록색이니까 색칠 안 할게요.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산과 염기의 색깔을 섞은 게 중성일 색깔이에요. 그래서 BTB 용액의 산과 염기 중성일 때의 색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기본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해서 보시면 실험에 누가 나오냐면 앞으로 실험 문제 이제 단골 손님인 이제 나오는 누군지 나오죠. 검정말이 나와요. 검정말. 검정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정말은 수생식물이에요. 수생식물. 수생식물이 뭐냐면 원래 물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식물이 땅 위에서 자라는 것도 있고 땅 아래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 물속에서 자라는 애가 검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식물을 뽑아다가 물에다 갑자기 쑤셔 넣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애입니다.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다 하면서. 그럼 실험 과정을 보면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 실험관을 가다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BTB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가는 그냥 날숨만 불어넣은 거고요. 나는 지금 검정말을 넣은 거고 다는 검정말을 넣고 난 다음에 음박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결론적으로 뭘 판단하려고 하는 거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사라지고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BTB 용액의 산, 중성, 염기성의 색깔 대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음료수를 가져온 사람이 없네요. 보통 탄산음료 하나씩 갖고 오는데 여러분 탄산음료 탄산음료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탄산음료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음료에다가 물에다가 탄산을 타면 탄산음료인데 이 탄산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CO2를 물에다가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렇죠? 밀어 넣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탄산이에요. 탄산이고 여러분이 목을 마실 때 이 탄산음료를 마실 때 목이 따끔따끔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탄산인데 자 얘기를 왜 하냐면 봐보세요. 물에다가 지금 뭘 불어넣었다고요? 날숨을 불어넣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실험을 통해서 탄산음료를 만들려고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날숨을 불어넣으면 날숨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물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성분이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실험 과정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 그러니까 BTB 용액이 파란색이 염기고요. 노란색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염기성이었던 BTB 용액이 산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탄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뀐 상태로 있는데 실험관이 기니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 있죠. 검정말이 들어있고요. 얘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는 음박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보면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가나다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BTB 용액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실험관 모두 CO2 날숨을 불어넣어서 싹 다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그냥 다 노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검정말을 넣었을 때 햇빛을 비춰줬을 때랑
은박지를 감싸서 햇빛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색변화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보려는 거죠. 그러면 이 실험을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뭐냐면 물에다가 탄산을 녹여서, 아니 탄산을 녹인 게 아니에요. CO2,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산성분이 생겨서 BTB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 이 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 성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우리 아까 광합성 배웠잖아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재료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막 물 안에서 일어나면 뭐가 사라지냐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느낌이 와야지. 보자마자 CO2가 물에 녹아있으면 물이 산성을 띠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했으면 녹아 들어간 CO2를 재료로 광합성을 했으니까 물속의 CO2가 어떻게 돼요? CO2가 줄어들겠죠. 그럼 CO2가 없어지니까 탄산도 사라져서 어떻게 돼요? 얘가 용액의 액성이 중성 혹은 다시 원래 염기성이겠죠? 염기성이거나 중성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노란색에서 변할 이유가 없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검정말이 물 안에서 넣어준 CO2를 가지고 써서 아니면 혹은 탄산을 쓴다고 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정말이 CO2를 가져다 쓰니까 탄산이 사라져서 얘가 노란색 색깔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할 거고요. 은박지로 감싸놓은 건 사실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간은 변화가 없고요. 나는 이제 파란색이 됐죠. 그렇죠? 제가 변한다고 했었고 그다음 단은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요 검정말에 대한 은박지 혹은 광합성 실험은 지금 여기서 배우긴 하는데 나중에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에서 여러분이 광합성을 배우고 나중에 뭘 배우냐면 세포 호흡을 따로 배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해서 호흡 지웠나요? 호흡 여기 소화 이렇게 써놨는데 호흡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보고 그때 보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지금은 이 실험을 그냥 들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정확하게 해석을 하긴 한 건데 다 본 건 아니다. 풀 과정을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는 뭐냐면 나 실험관처럼 검정말 그냥 쏙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없앤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4페이지 맨 아래쪽, 124페이지가 아니라 13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프 보시면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개형이 비슷해요. 빛의 세기나 이산화탄소 농도나 둘 다 점점 증가하다가 포화되고 있죠. 그렇죠? 점점 증가하다가 포화되고 있는데 온도는 좀 개형이 다릅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것만 잠깐 하고 문제를 풀거나 시간이 나오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보시면 빛의 세기. 자, 그래프를 두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포화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죠. 이거 적어놓은 사람은 적어놔도 되는데 이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36도에서 한 40도 됩니다. 36도에서 한 40도 정도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절대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냅다 외우시면 의미 없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입이 식물마다 사이즈가 대충 얼추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림 실력 굉장히 푸어한데 뭐 대충 이 입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게 빛의 세기랑 이산화탄소는 당연한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면 여러분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라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 햄버거 합시다. 햄버거 보통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최대로 먹으면 한 끼. 한 20개 가능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햄버거 20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광합성이 빛이 있으면 잘 되겠죠. 빛이 왜냐면 재료니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잘 되겠죠. 재료니까.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될 수는 없죠. 광합성이.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잎에 있는 엽록체 안에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빛을 빨아들여서 엽록소가 색소로서 빛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엽록체 안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엽록체의 개수도 한계가 있을 거고 엽록소의 개수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빛도 양이 정해져 있고요.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도 정해져 있겠죠. 얘가 기계도 아니고 한도 끝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포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그래프 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빛의 세기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둘 다
재료니까. 선생님 그러면 물은요? 물은 왜 안 보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선 물은 이게 광합성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은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고기가 원래 그냥 생고기는 빨간색인데 열을 가해서 익히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뭐 갈색으로 변하죠. 그렇죠? 그 무슨 반응 이름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이 식물 안에 들어서 엽록체라는 기관이 있다 그랬어요. 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기관 안에도 뭐가 있냐면 광합성을 해주는 효소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 여러분 환경에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햇빛이 쨍쨍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둡다는 거예요? 날이 맑아서 햇빛이 쨍쨍할 때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햇빛이 쨍쨍한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원래 모든 단백질 효소, 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바꿔주는 효소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작용이 촉진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건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배워도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작용이 촉진이 돼서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그래서 빛의 세기랑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빛이 세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빛이 세질 테니까 빛이 세지면 광합성이 되게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꺾여서 내려가는 포인트. 그러면 온도도 점점 뜨거워지면 광합성이 잘 된다며 빛이 더 세질 텐데 왜 꺾일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낸 효소가 이 온도가 넘어가면 고기가 익듯이 아예 변화서 익어버리니까 이 온도가 넘어서게 되면 점점 엽록소가 하나둘 파괴가 되니까 광합성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엽록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한 개형을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하는 걸로 나올 거고 이 그래프 개형만 보고 얘는 온도고 얘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농도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석할 수 있고 그 정도면 124페이지의 내용을 다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124페이지 뭐만 하고 끝낼 거냐면 플러스 강의 보이시나요? 플러스 강의에서 124페이지가 아니라 132페이지 플러스 강의에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해가지고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 얘기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보시면 여기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물이 아니죠. 맹물이 아니라 용액을 담아놨는데 그러면 여기 용액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 뭐라고 적혀있죠? 탄산수도 나트륨이라고 적혀있나요?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놓고 지금 이것도 식물이 뭐 검정말이겠죠. 검정말인데 이렇게 호수를 빼가지고 호수를 빼서 여기다 향을 피워놨어요. 딱 봐도 뭐 하려는 것 같아요? 향을 왜 피웠을까 여러분? 불을 피워서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에 99.9%는 뭘 검출하는 거냐면 산소 검출하는 겁니다. 산소를 검출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놓는 거고 그러니까 검정말이 햇빛에서 노출이 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CO2랑 물 갖다 써가지고 뭐 만들어요? 포도당이랑 산소 만드니까 여기서 만약에 산소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산소가 타고 넘어가서 산소가 솔솔 불어드니까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더 잘 타겠죠. 만약에 이게 광합성 과정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솔솔 불면 이산화탄소는 불을 타는 걸 도와주거나 불에 직접 타지 않기 때문에 여기 향이 있었으면 불이 꺼졌겠죠. 근데 하지만 향이 더 커졌다는 걸 통해서 이게 산소인 걸 알 수 있다. 그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가끔 학교 중에서 내신 문제에서 이런 실험 과정에서 언급을 제대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왜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실험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물질이랑 좀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CO2를 물에다가 녹이면 뭐 나온다고요? 탄산 나온다고 했죠? 탄산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탄산소 나트륨은 탄산이랑 다른 거 아니냐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냥 여러분 얘네 둘 다 아까 뭐였어요? 검정만이 이거 혹은 이거 써서 물속에서 광합성한다고 했었고 왜냐면 노란엔 이산화탄소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공기 중처럼 이것도 얘네 둘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용액을 쓴 거냐면 맹물 말고 검정말이 원활하게 물속에서 광합성하라고 CO2 대신에 넣어준 게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5페이지의 그 단어 채우는 거랑 오른쪽에 1, 2, 3, 4, 5번 지금 바로 풀어보시고 제가 50분 되면 멈출 테니까 그때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준빈이 안 온 거 맞죠? 준빈이. 그렇죠. 여러분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죠? 네. 125페이지 왼쪽 위에 단어 빈칸 채우기는 영록체, 이산화탄소, 포도당, 빛, 이산화탄소, 온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5페이지 1번의 기억의 물, 니은의 비데너지, 디귿의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XOXX, XOXX 문제는 똑같죠? 그 다음에 3번에 1번이 디귿에 연결되고요. 2번이 기억에 연결되고 3번이 니은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에 B고요. 4번에 1번에 B, 4번에 1번에 B고 파란색으로 변한 것도 B입니다. 파란색으로 변한 것도 B예요. 그 다음에 5번에 A, B에 해당하는 환경용 A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B는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4분인데 제가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